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린치핀 클래스 교육을 맡은 황호연 부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6년 1월에 첫 번째로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감기가 너무 심해요. 감기 한번 걸리시면 좀 오래 가시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일단 우리가 다들 힘들어하는, 다들 누구나 좀 실수할 수 있는 우리 알릴 의무하고 고지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대부분 고객님들 만났을 때 AP 하실 때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AP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알릴 의무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대답 안 하시면 교육 더 길게 합니다.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객님들이 몰라서 까먹고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 알릴 의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장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알릴 의무란 무엇일까요? 그럼 이 단어, 이 뜻, 알릴 의무란 어떤 거? 반드시 하기 위한 것도 맞는데 일단 우리가 알릴 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알릴 의무를 들어야 돼.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이 알릴 의무를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왜? 보장받기 위해서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고객한테 맞는 찾기 위해서. 뭐 경력이 있으신가요, 혹시? 처음이신데 알고 계시네요.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경민용 의원님. 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 그쵸. 제일 중요하죠.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알릴 의무를 하는 이유는 보험은 우리가 물건처럼 뭐 보고 만지고 테스트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를 해야지 그 회사에서 보험을 받아줄지 컨택이 되겠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어떻게 측정될지 몰라요. 상품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픈 거 고지를 다 했을 때 상품마다 어떤 특약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도 있죠. 뭐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고 할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릴 의무는 진짜 우리가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버는 소득이 좀 달라져요. 근데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상담하시다 보면은 나 아픈데 없어, 멀쩡해, 이러신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진짜요? 아픈데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잘 알아봐 줄게 해가지고 딱 이제 매니저님들한테 설계를 맡겨. 그럼 어때요? 뭐 이상한 것들이 계속 튀어나와.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해? 물어보죠, 고객들한테. 근데 또 이거 하나 물어보다가 회사마다 또 맡기면은 또 다른 게 또 튀어나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죠. 그럼 고객한테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두세 번 계속 전해야 돼. 여기서는 이게 나와가지고 아프신데 이게 뭐 때문에 병원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끊고 또 다른 데서 이제 설계 맡긴 거 나오니까 이게 또 다른 게 나왔어. 그럼 또 전화해. 또 전화해가지고 이것도 또 떴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고객들도 이제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 감기, 그냥 가벼운 증상들도 우리가 들었을 때도 가벼울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더 가볍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벼운 질병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맡길 때 상품이 몇 가지 있죠? 건강체가 있고 유병자 상품 두 가지고 나누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끝에 쪽 잘 보이시나요? 우리가 건강체하고 유병자 상품으로 나누게 되면 고지 방식이 다 달라요. 고지 방식으로는 건강체는 어떻게 고지할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냥 다. 모든 병력을 다 얘기해야 돼요. 보통 건강체 보면 상품들이 10년 고정도 있고 하다 보면 10년 동안 내가 입원 수술했는지 아픈 게 있는지 고객들이 기억을 할까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건강체를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죠, 엄청. 그리고 기준은 병력을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우리가. 근데 위험 부담은 뭘까? 조금이라도 한 가게 문제 생겨서 고지가 누락되면 전체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받는 데 있어서. 반대로 유병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 고지 방식은 간편해요.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만 해주면 돼. 고지 범위도 좁죠, 건강체보다는 확실히. 기준은 질문 여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유병수 상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삼유가 기본적이죠. 그 위험도는 질문만 맞으면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네, 우리가 아는 고지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고객들한테 여쭤볼 때 뭐뭐 물어보세요 혹시? 약 드시는지, 입원 수술했는지. 다 기본적이죠. 다들 상담하실 때 이렇게 다 질문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씩 적어봤어요.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저는 이 정도는 다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지할 때 고객들한테 다 이 정도는 최소 그냥 물어보세요. 3개월 이내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간편 상품으로 가셔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뭐 의사 소견이 있는지, 재검 소견이 있는지, 진단받은 게 있으신지, 실효 이력이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325 상품이니까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중대질환 걸리신 게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강체 상품으로 들어가실 때도 보시면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신입분들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질병으로 7번 이상 치료를 받아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7번 넘게 받았어. 다 고지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 한 3, 4번 받은 것 같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면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긴 해요. 좀 번거롭지만은 우리가 하나 상품 무조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지를 제대로 해가지고 고객한테 맞는 상품을 제안했을 때 그분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지 서로 만족하지 않을까요? 청구해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급이 잘 되면 고객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지급을 안 해주겠대. 전화가 왔어. 고객 카톡한테 회사에서 지급이 연락이 왔는데 지금 못 해주겠대. 그럼 우리한테 설계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짜증나고. 또 큰일 나죠. 큰 질병일수록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체크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고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위반이에요. 고객은 2, 3번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들은 대로만 확인해가지고 고지를 했고 나중 됐을 때는 확인해보니까는 준다고 해놓고선 청구를 하니까는 안 나는데 지금 부지급된대. 그럼 우리가 문제야. 근데 고객한테는 부지급이 되는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실망해요. 좋다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다 갖고 와가지고 상품도 설명도 해주고 원하시는 쪽으로 상품도 갖고 와가지고 잘 얘기가 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받으니까 받을 때 되니까 못 받는데 그럼 우리한테 실망을 많이 하겠죠. 믿고 가입을 했는데. 그럼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알릴 의무는 진짜로 이 정도는 최소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약 처방 30일 이상 받게 되면은 고지 대상 똑같이. 그리고 건강검진 대부분들이 용종도 수술로 다 들어가는 걸 우리는 다 알겠지만은 고객님들은 그냥 떼가지고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은 용종 제거했을 때 수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나 SNS 같은 데 보시면은 수문보험금 찾아가서 이런 거 다 많이 보셨죠. 제일 많이 부지급된 게 용종 제거했을 때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모르시는 분들은 왜 모를까? 왜 모를까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다 배 안 고프신가 봐요, 다. 어떻게? 대부분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내 보험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수술비 자체가. 대부분 고객님들이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보험 있어요 하고 나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다 정말 내 보험이 너 암보험 있고요. 다 대부분 이러죠. 암보험 있고 실손 있고 수술비 있고 뭐 뇌하고 심장 다 있습니다. 딱 포괄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 고객이라면은 각자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우리조차도 몰라요. 내가 암보험이 얼마가 가입했지도 몰라. 있는 건 알아. 얼마인진 몰라. 근데 수술비가 있어도 수술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했을 때 이상소견이 생기시는 분들도 다 고지를 하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횟수도 중요합니다. 통원으로 한 번 받아서 완치가 됐느냐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받고 있느냐.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체 이 이후로도 기타 등등 물어보실 게 많죠.
근데 최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좀 방어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안 물어보고 나서 가입을 시키면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안 물어봤나요? 할 수도 없잖아요, 일단. 아, 제가 이거 까먹고 못 물어봤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사항 정도는 우리가 누군가 AP 해가지고 고객 만났을 때, 지인을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아는 분들을 만났을 때 꼭 이 정도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그 상품을 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설명드리면서 더 믿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고객 입장에서도 아 이게 맞나 이런 것도 애매한 답변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확신하게 물어봤으니 확신하게 가져왔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이 가입하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야지 고객님들한테도 뭔가 확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객 만날 때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알리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AP 하실 때 대부분 다 물어보시죠? 그러면 우리 보험 얘기만 하세요 혹시? 어떠세요 보통 상담하실 때?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를 해야지 호감도가 생기죠 일단. 대놓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보험 얘기 하시는 것보단 이 앞에 일상적인 얘기를 단 5분 10분만 하시더라도 상담은 달라집니다. 그냥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거 신청하셨죠? 제가 보험 담당자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 5분 1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내 얘기를 하든 아니면 이제 고객한테 질문을 많이 하든. 근데 제일 좋은 건 질문이에요. 내가 질문을 던졌으면 상대방한테는 답은 나옵니다. 내가 물어봤으니까는 대답은 기다려야지.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담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분, 10분 안에 나를 최대한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도 나를 5분, 10분 동안에 어떤지 한번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고객들은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통증만 있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의사를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지 대상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유는요? 병원에 진단이 맞아요. 정답은 O입니다. 병원 방문해서 의사 기록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지도 않고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두 번째 물어볼게요. 물리치료를 2, 3회만 받았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요? 의사의 진단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잘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X. 횟수와 무관하게 치료는 고지 대상입니다. 일단 다 잘 아시네요. 역시 문제가 너무 쉽나요? 다들 엘리트 수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세 번째입니다. 약을 처방받았더라도 복용기간이 매우 짧으면 고지 안 해도 된다.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단기 투약도 치료 이력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진단을 받아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맞습니다. 한의원 방문 기록도 건강체 상품에서는 고지 대상이다. X? O? 맞아요. 한의원도 의료기관입니다, 여러분.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유병자 상품은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거 병력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X. O? X? O?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O일까요? X일까요? O? 다른 분들은요? 정답은 O입니다. 간편신사는 핵심 구조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그 질문서에 맞는 고지만 하시면 돼요. 건강체는 이것저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 고지를 해야 돼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325에 대한 상품들 봤을 때는 이 안에만 질문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325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품들도 있을 때 우리가 355가 아니라 우리가 간편 유병자 상품을 설계 맡길 때 대부분이 설계가 나왔을 때 또 325가 나오는 상품들도 있을 거고 355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310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안에 해당 상품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재검 권유를 받았지만 재검을 하지 않았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네, X. 권유 자체가 의사소견이죠.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 상품의 구조는 우리가 질문 사항에 해당만 되면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편 상품 보면 제일 좋은 상품이 뭐죠? 상품 중에서 추경증, 3텐트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60대가 다 되시는 분이 3텐트가 인수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돼. 진짜로 60세 넘었는데 3텐트이면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65세가 넘어갔어. 근데 3텐텐이 가능을 하대. 그럼 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우리가 한 번은 더 찝어봐야 돼요. 이거 인수된다 그냥 바로 가가지고 이거 됩니다 해가지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 생겨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떠가지고 10년이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입을 시켰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따져도 이거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은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 다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러니까 가입하신 거는 재작년 24년도 7월인가에 가입을 하셨어. 고객님이. 7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작년 딱 1년 지나서 7월 말 정도 됐을 때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근데 제가 고지 알릴 의무를 안 했을까요? 다 했겠죠, 내용은? 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으로 지급된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목 근처에 임파선 쪽에 거의 진짜 제가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분도 한 5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건강에 자부심이 너무 있으셔. 자기는 지금까지 입원 수술한 게 한 번도 없대. 근데 진짜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파서 병원도 잘 안 간대. 그냥 약국에서 그냥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이것저것 다 물어봤죠, 저도.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 쪽에 주먹만한 혹이 생겼어요. 내가 만날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가신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병이 생기신 거지. 그러고 있다가 병원 가니까는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 진단하고 나서 진단금 줄 때는 어떤 걸로 기준을 보죠? 조직 검사 결과지 기록을 보고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직 검사를 하다 보니까는 피 검사도 하고 다 하죠, 일단. 근데 이상한 게 나왔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생긴 병이라는데 희귀병이래요. 혈액암에 포함되는 건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갑자기 피검사에서. 그래서 다른 데 회사를 다 청구를 해줬는데 갑상선암으로 진단금이 나온 게 아니라 일반암으로 진단금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니까는 이거는 코로나 이후로 뭐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병이라서 치료할 것도 없대요. 본인도 멀쩡해. 뭐 아프거나 항암치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주기적으로 검사만 받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도 내가 가입했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니까 일반암으로 진단금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그렇게 진단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 회사에서도 저보고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험을 해지시키겠대요, 강제. 그래서 뭐 때문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객한테도 통보가 갔어요. 우편으로 날라갔습니다. 며칠 기간 안에 그 달 말일까지 지나면은 강제 해지된다고 통보가 갔어요, 우편함으로. 저도 확인을 했죠. 그 통지 내용을 보니까는 청구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고객님을. 만나가지고 청구했고, 이렇게 진단금을 받으셨고, 근데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조직검사 해가지고 다시 결과지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다 좋아. 근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당할 거니까는 이번 달 말이면 없어질 거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한 게 없는데 뭐가 위반이야? 이렇게 나오죠. 저한테 카톡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고객님들이랑 친하고 AP도 하고 CS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친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친하다가 이게 하나 딱 떴어요. 말투랑 싹 바뀌었어요, 이제 아예.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물어봤죠. 뭐 때문이냐고. 통지서를 온 거 봤는데 아는 언니 추천으로 한의원을 갔대. 한의원을 가가지고 뭐 혈액순환에 좋다는 뭐 어혈침? 이거를 그냥 10번 넘게 받은 거예요. 10번 넘게 받았는데 갈 때마다 5,000원, 6,000원? 그냥 좀 피곤할 때 혈액순환 될 때 좋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게 떴어. 그것 때문에 고지 위반으로 방지 해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했을 때 맨 처음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물어봤는데 한의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 가서 침 맞으신 분들도 제가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 물어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한의원 다녀서 침 맞으신 분들 좀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혈침을 해가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병원 가서 소견서까지 띄셨대. 그 한의원 가가지고 한의원 가서 소견서를 띄니까는 그 병원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 질병 코드 아니다. 치료가 아니다. 근데 소견서를 받아서 저한테 보내주니까는 한국 분류 기표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M 코드 해가지고는 질병 코드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질병 코드가 아닙니까? 저 그거 듣고도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근데 고객이랑 싸울 수는 없어. 근데 고지 대상인 건 맞아요.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다가 이제 이 일이 터지니까 물어보니까는 이게 있는데 이거 받으신 적 있다고 하니까는 어혈침을 받은 게 있으셨대. 거기 와서 저한테 화도 내시고 일단 기분도 안 좋고 말투도 싹 달라졌고 일단 저도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소명서도 쓰고 다 했죠. 해가지고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강제 해지당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 아니요, 난면은 다 됐어요. 이미 진단금 받는 순간 난면은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손해사정사가 이제 계약을 가입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큰 진단금을 받게 되면은 조사가 나가요, 무조건. 조사가 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고객님들한테도 항상 전해야 될 게 이 알렐루몬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상으로 다 물어보고 다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손해사정사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고 고객한테 연락이 가죠. 이거 병원 자료 확인해야 되니까 서명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카톡으로 뭘 보내요. 서명하라고 사인하라고. 이거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객한테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지금 안 되니까는 저 좀 이따가 나중에 며칠 뒤에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그리고 나서 그런 자료들이 뭐 연락이 와서 서명하라고 오면은 우리랑 같이 한번 상담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니까는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그냥 정확하면은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해요. 왜냐? 그래야지 자기들도 이제 수당이 나오니까. 손해사정사들은 보험금을 부지급하게 만들면은 얘네한테 수당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잡으면 자기가 실적도 올라가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회사 담당 지점장님한테 통화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는 고객은 또 그 사인한 것도 자기는 건강에 대해서 멀쩡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1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얘기가 이게 다 터진 거예요, 한 방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 이제 그 파워스지점에 이제 경수 전문가님도 있고 물어보니까 손해사정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웬만해서는 가능성이 없을 거래요. 다 본인들도 하고 있는 확인하는 있는 상품들도 있고 고객들도 있는데 보험금 지급도 안 되고 다 강제 해지당했대요. 근데 나는 다행히 나갔어, 돈은. 근데 고객 입장에서 돈 받은 거 돈 받은 거야. 근데 내가 가입을 했는데 왜 이 계약을 없어지냐, 자기는 신고하겠대. 근데 신고해도 어떡해요? 위반은 맞는데. 소명서 다 작성하고 어떻게든 잘 글 써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담당 지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얘기도 하고 하니까는 갑자기 또 다른 게 또 튀어나왔어. 그런 와중에. 막 머리가 아파. 이제 이때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 이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하나 뭐가 나왔네? 감기 기운에 그냥 병원 한번 이비인후과 한번 간 건데 그걸로 이제 병원에서는 비염을 처방받은 거죠, 약을. 하루 간 거예요, 하루. 하루 간 건데 그게 또 걸린 거예요. 이제 별걸로 이제 다 잡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더 신차가 길어졌어요, 일단. 나도 마음은 내려놨어. 왜냐, 다들 물어보니까는 자문도 구해보고 하니까는 강제 해제가 될 건 맞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그럼 고객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와중에도 심란해 죽겠는데 하나가 또 튀어나온 거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받아줬습니다. 일단 살렸어요. 그 코에 대해서 정기간 부담부 잡고 보험을 살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작년에 모든 운을 그때 하루 다 쓴 것 같아, 그냥 한 방에. 그렇게 해놓고 고객한테 전화를 다시 해서 알려드리니까 고객은 반응이 어떨까요? 뜨뜻미지근해요. 일단 살려는 줬는데 이제 갑상 사람도 이제 수술하셨으니까는 진단금이랑 수술이 다 나가실 거예요. 이제 그것도 청구를 해주고 있고 납입 면제까지 됐잖아. 코 하나 문제 생긴다고 뭐 있을까요? 코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받거나 뭐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게? 별거 없어요. 우리가 비염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코에 대해서 뭐 크게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미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미 나갔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서 살려줬었어도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지. 이제 다시 풀고 있죠. 이런 거 청구 좋아지면 다시 좀 찾아뵙고 더 많이 찾아뵙죠. 한 일주일에 2번 계속 방문하는 거예요.
내 잘못도 있지만은 본인 잘못도 제가 일부러 깨워줘요. 계속해서 가서 갈 때마다 얘기는 해. 그럼 내가 이만큼 노력은 했다. 어필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코 하나 부담모 전체가 잡혔지만 납입 면제돼서 암 진단금 나갔죠. 그 안에 있는 거 수술비, 주요 치료비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거? 세계지 당하고 헬스장했을 텐데 다시 어떻게 맞췄는지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회사에서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소명서에서 제출해가지고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상담했던 내용 그대로를 작성을 했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작성을 한 거를 내고 그쪽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DB 쪽 이제 회사를 마련했는데 그쪽 회사에다가 똑같이 제출해가지고 심사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결과가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한 2주 정도 걸렸나? 그래가지고는 결론적으로는 또 코도 잡고 하니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연관관계성이 없으면은 솔직히 지급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었을 때 내가 암 진단에 걸려가지고 고지 위반이라도 연관성이 없으면 지급은 돼요. 대신 강제 해지가 똑같이 이렇게 당하겠죠.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으니까. 위반은 맞으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고객님도 똑같아요. 내가 가입해가지고 내가 받는 건데 왜 강제 해지를 당해야 되며 나는 이게 치료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야 이제 나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속상하죠. 속상도 하고 이분한테 시간도 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풀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왜냐? 그 안에 치료 받을 거나 이제 90세, 100세까지 다 그냥 계속 보장해요. 돈 안 내고. 근데 멀쩡해요. 치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일상생활 잘해요. 뭐 항암 치료 받는 것도 아니고 방사선 치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자주 만나서 다시 하다 보니까는 또 기분이 좋아지셨어.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처음에 했던 그 느낌만 받아들이니까는 이걸 다시 풀어주려면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전문성 있게 얘기해도 그분한테 다른 고객님들한테는 안 통해.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그냥 그럴 때는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고객을 무조건 만나러 가세요. 가서 전화상으로 설명해주고 카카오톡으로 설명하는 거는 느낌이 1도 안 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떠한 고객님들도 알릴룸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을 했든 이 얘기를 떠나서 갑자기 실효가 됐든 해지가 됐든 가서 방어할 수 있는 건 그냥 얼굴 보고 만나야 돼요. 무조건. 갑자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경문장님 갑자기 고객님 하나가 어디 회사에서 해지됐습니다. 이게 나오면 어때요? 나한테 연락 1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때요? 기분 안 좋죠? 끝이에요? 전화하고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냥 가셔야 돼요. 일단 어딘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상담을 했으니까. 사무실이면 사무실 아니면 뭐 자택이면 자택 연락은 무조건 먼저 하죠. 하고 나서 바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확률이 좀 더 낮아집니다.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 지나고 다시 간다, 이틀 지나고 간다,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분한테 맞춰서 좋은 상품을 제안을 했듯이 우리도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알릴루문은 보험사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보험금 100% 받게끔 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알릴루무에 대해서 다들 숙지는 좀 하고 계셔야 돼요. 헷갈릴 수도 있어. 이것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거는 다 물어보셔야 돼. 거기에 플러스로 한의원까지 좀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교육 잘 괜찮으셨나요?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 우리가 이 알릴루무 고지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 일하시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대화만 좀 많이 하고 친근감만 좀 많이 더 쌓으시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가입하고 뭐 했을 때 소개도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한 명 만났다고 이번 주에 한 번 만났다고 그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한 시간이 있을 때 계속 연락해가지고 나랑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객 중에서도 대화가 좀 잘 통하는 분들도 있고 상담할 때 뭐 재밌으신 분들도 있고 좀 까칠하신 분인데 결론은 친해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친근감 있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은 언제 어떻게 크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소개를 떠나서 또 추가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품인 사람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릴루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숙지 한번 해주시고 이번 달 1월 달도 문제 없이 다들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소득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